자, 얘들아, 이번에는 일정 성분비 두 번째 시간.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질량비와 관련된 법칙이야. 자, 질량비가 어디에서? 얘는 화학 변화에서만, 즉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뭐더라? 질량비더라라는 거지. 화합물. 그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합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물론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하나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여러 개의 화합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화합물을 구성할 때 일산화탄소는 전부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로 일정한 개수비로 결정이 되어 있어. 뭐 1대1이라던가 여기는 일산탄소는 1대1, 이산화탄소는 1대2 이런 식으로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일정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합물에서는 성립이 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내가 섞기 나름이야. 그치? 내가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혼합물에서는 혼합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혼합물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보자. 여기 원자는 뭐가 있더라? 질량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어떻더라? 다르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어떻더라? 일정하다.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A라는 고깃집에 갔더니 1인분이 200g이야. 그럼 B라는 고깃집은 1인분이 뭐 500g이야. 이러진 않잖아. 대부분의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밥 한 공기에 1,000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원자도 같은 원자는 질량이 같아. 물론 아주 약간 차이가 있는 동위 원소 같은 녀석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더라? 원자의 질량이 원소마다 같기 때문에 질량비도 어떻더라?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일정하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2번. 자,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더라. 그지? 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 자, 물 H2O입니다. 자, 여기 안에는 수소가 몇 개? 2개. 산소가 몇 개? 1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수소 원자는 2개, 산소 원자는 1개더라. 그래서 개수비는 2대1이야.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 수소 원자는 1개의 질량을 1, 산소 원자는 1개의 질량을 16이라고 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불러. 원자량. 그래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불러줘. 원자량. 그래서 수소는 1개, 수소는 1, 산소는 16.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2개,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면 1짜리가 몇 개? 2개 있더라. 산소 원자 1개 있으면 16짜리가 몇 개? 1개 있더라. 따라서 2대 16, 즉 얼마? 1대 8의 질량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화합물들의 질량비를 보면 원자 1개의 상대적 질량, 이게 아까 얘기한 뭐더라? 원자량이고요. 자, 원자량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알아두면 편합니다. 수소는 1, 수소는 H, 탄소는 C, C는 12, 질소 N은 14, 산소 O는 16,
구리 CU는 64. 요렇게 요 정도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이고요. 고등학교 가면 몇 개 더 나오기는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보자. 암모니아는 NH3예요. 즉 질소 하나의 수소가 몇 개? 3개. 그래서 개수비는 1대 3이고요. 질소가 14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14를 곱해주고 수소는 얼마야? 1이었어. 그렇지? 수소. 그래서 곱하면 14대 3의 질량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CO2 탄소 C 하나, 산소 2개인데 탄소는 몇 개? 질량이 12. 탄소. 산소는 얼마? 16. 그래서 12대 얼마? 32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12대 32를 약분하면 3대 8이 나오더라라는 거. 산화구리 CuO예요. CuO. Cu는 하나가 64. 산소는 하나가 16. 64대 16은 4대 1이 나온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물과 과산화수소. 아까 얘기했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처럼 물과 과산화수소도 물은 H2O고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2대2, 1대1. 그러니까 질량비는 1대8, 1대16. 즉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어떻더라? 다른 화합물이라면 질량비도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지. 됐니?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트 너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BN2 볼트 하나에 너트가 2개 들어가 있는 요거를 BN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볼트가 2개가 있고 볼트가 2개가 있고 너트가 4개가 있으면 화합물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를 만들 수 있지. 그 안에 2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볼트가 몇 개? 볼트는 1개. 그리고 너트가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볼트가 5g, 너트가 2g이야. 그러면 5대 4의 질량비가 성립이 되더라. 5대 4. 그런데 볼트가 지금 2개가 있고 너트가 6개가 있으면 화합물 몇 개 만들고 2개 만들고 너트는 2개가 남는다 이거지. 역시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건 남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질량비를 보면 역시나 5대 4가 나오더라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이제 산화구리의 생성. 산화구리 CuO예요. CuO. 그래서 구리랑 산소가 몇 대 몇? Cu 대 O는 1대 1의 개수비. 그 다음에 또 질량비는 얼마? 4대 1의 질량비. 자, 이 질량비 4대 1이 무슨 법칙? 지금 얘기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더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구리가루를 가열을 하게 되면 구리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으로 4대 1의 질량으로 산화구리 만든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Cu 더하기 O2가 CuO가 돼야 되는데 산소 지금 2개고 여긴 하나잖아. 생성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 2를 곱해주고 그럼 구리가 2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리 앞에도 2를 써주면 된다. 그랬을 때 구리 2개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2개의 산화구리를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질량비가 4대 1대 5. 자, 요거 2개 더해서 요 5가 나오는 거. 요건 무슨 법칙?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보존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최근에는 의자는 좀 빼더라고.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구리는 4의 배수로 산소는 1의 배수로 그래서 4, 8, 12, 16, 1, 2, 3, 4 이렇게 해서 구리 4g일 때 산소 1g 만나서 이렇게 구리 8g일 때 산소 2g 만나서 여기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다만 구리하고 산화구리는 4대 5의 질량비지
그러니까 얘는 4, 8, 12, 16, 50, 15, 20.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가 형성이 되더라.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건 산화구리 질량에서 뭐의 질량을 빼면 구리의 질량을 빼면 뭐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더라. 요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 5 빼기 4, 10 빼기 8, 15 빼기 12, 20 빼기 16 하면 각각 1, 2, 3, 4의 산소의 질량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됐지요? 자, 옆에 보면 이제 산화 마그네슘도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질량이 mg는 24야. 24. 산소는 아까 얼마였어? 산소는 16이었지.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은 mgo. 그러니까 개수는 1대 1. 그러면 질량비는 24대 16 얼마? 3대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산소,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대 5가 나온다라는 거고, 따라서 마그네슘은 3에 비해서 3, 6, 9, 12. 산소는 2, 4, 6, 8. 그래서 3g일 때 2g, 6g일 때 4g, 9g일 때 6g, 12g일 때 8g에서 이렇게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또 잠깐만. 이렇게 조금 그리면 역시나 여기는 마그네슘, 여기는 산화 마그네슘 하면 3, 6, 9, 12. 3, 6, 9, 12 이렇게 가면 여기 산화 마그네슘은 5, 10, 15, 20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하고 5 만나서 이렇게 6하고 10 만나고 15하고 9 만나고 20하고 12 만나더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Y축에 산소가 아닌 산화 마그네슘이 올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Y축 값은 뭐하고 산소 또는 산화금속, 산화구리나 산화마그네슘 이런 녀석들이 올 수 있더라. 그리고 X축에는 뭐가 온다? 금속이 오더라. 그래서 Y축에 산화금속, 산화마그네슘이 오면 거기서 마그네슘의 질량 빼면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산화구리일 때는 구리 질량 빼면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줬었을 건데 질량비 몇 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구리 대 산소 몇 대 몇? 4대 1. 9341. 그치? 물론 뒤에 산화구리 붙으면 산화구리는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 역시 산화 마그네슘은 5가 될 거야. 미리 생략을 좀 하는 거야. 뒤에 가면 또 뭐 있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 그래서 수산물은 1대 8대 9. 요렇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우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금 전에 밑에 나왔었던 요 암모니아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녀석들의 질량비도 알아두면 좋겠지. 암모니아는 14대 3. 이산화탄소는 3대 8. 책에 있는 얘들은 플러스 수소, 질소, 암모니아 얘는 3대 14대 17. 그 다음에 탄소 대 산소 대 이산화탄소 얼마? 3대 8대 11. 옆에 있는 요 숫자들은 그냥 앞에 거 더하면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됐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 선생님 같이 캡처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사진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도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3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기체 반응 법칙. 자, 기체 반응 법칙이야.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말 그대로 기체 반응이야. 그치? 자, 기체 반응 법칙은, 자, 기체 반응, 기체 사이의 반응, 기체 사이의 무슨 비? 부피비였어. 부피비. 그래서 기체의 부피 사이의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기체여야만 돼. 그러면 기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거야. 일정한 온도 압력. 왜냐면 기체는 예민하거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변화 시 어떻게 된다? 부피가 변화하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기체 부피도 변하더라. 그래서 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거. 그래서 수소 대 산소의 수증기가 2대 1대 2.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질량비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똑같아.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1대 8대 9입니다. 요건 질량비야. 질량비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대답은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체 반응 법칙 얘기했듯이 반응물, 생성물 모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의 경우에만 성립된다. 탄소 같은 경우는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부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액체 또는 고체의 경우 부피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해. 요게.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가 들어있다. 뭐와 상관없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즉 기체의 분자가 이렇게 암모니아처럼 크거나 수소처럼 작거나 상관이 없이 뭐더라? 기체 종류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교실 안에 모든 기체를 다 빼고 수소만 집어넣었을 때랑 또는 모든 기체를 다 빼고 산소만 집어넣었을 때랑 모든 기체를 다 빼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을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자 수가 어떻더라? 같더라.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원자 수는 아닙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거 얘는 뭐야?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몇 개의 원자로? 네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 수는 다르다. 자, 원자 수는 같지 않다. 분자 수만 같다. 그래서 요 법칙을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주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법칙이요? 아보가드로 법칙. 고등학교 가면 이 법칙이 좀 자주 나와. 자주 등장을 하는 거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 종류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분자가 등장한 배경은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에서 이 원자설을 가지고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원자가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렇게 원자가 깨집니다. 근데 원자설에 의하면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원자라는 걸 안 하고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랬더니 원자가 쪼개지지 않고 기체 반응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라는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부피 관계에 등장하는 요 부피비도 잘 알아두세요. 수증기가 생성되는 거 수소, 산소, 수증기가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중요합니다. 자, 질소,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1대 3대 2. 중요합니다. 아까 질량비는 뭐였지? 14대 3대 17이었고 얘는 1대 8대 9였어.
분자가 많아도 분자 자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이 더 클 수 있고 질소의 질량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수소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자, 얘는 수소대, 그리고 염소대, 얘는 염화수소. 염화수소. 이걸 물에 녹인 게 염산이야. 얘는 1대 1대 2더라. 얘는 질량 B가 2대 31대 33이 나옵니다. 2대 31대 33.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라 이거는 몰라도 돼. 지금은 안 알아도 돼. 위에 있는 것들은 일정 성분비 법칙. 여기는 질량비. 14대 얘도 위에는 질량비. 요 두 개는 질량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적어준 거고 얘는 염화수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 질소가 될 때, 자 N 하나에 O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1대 2대 2가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 알겠죠? 자 옆에 나와 있네.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가 1대 3.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비가 어디 갔노? 14대 3 질량비.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서의 이 지금 화학 반응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반응들이 어떤 녀석은 질량 보존 법칙에만, 어떤 녀석은 기체 반응 법칙에만, 그리고 두 개 다 속하는 그런 법칙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반응들 있지. 수증기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녀석들은 질량비를 물어보거나 또는 부피비를 물어보는 거, 이런 걸 많이 내. 그러니까 섞어서 내기 때문에 이게 질량비였는지 부피비였는지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수소, 산소, 수증기 질량비는 1대 8대 9, 부피비는 2대 1대 2. 암모니아 반응은 질량비는 14대 3대 17, 부피비는 1대 3대 2 이런 식으로.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옆에 요 문제 역시 캡처해서 선생님이 사진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 요 2시간에 요 일단은 화학 단원 둘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너지 출입입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 결합을 하거나 또는 흡수를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까닭은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더라. 그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반대로 그 물건이 잘못돼서 환불을 하러 갔을 때는 그 돈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건을 사고 판다. 그때 뭐가 왔다가 이 돈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 돈을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면 돼. 에너지.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보통 E라고 써. ENERGY의 약자. 자, 이렇게.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환불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즉 물건을 사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건을 산다고 하면 내가 원래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에너지보다 사고 난 뒤에 에너지가 더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만큼 돈을 냈으니까. 즉 에너지를 내보냈기 때문에 어떻더라?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떻더라? 더 낮아진다. 요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더라. 요 에너지가 뭐를 한다? 주위의 온도를 어떻게 해준다? 높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연소, 뭐 산과 염기의 반응, 요거 우리가 얘기했었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거. 그다음에 산화칼슘, 우리 뭐 염화칼슘, 산화칼슘 이런 녀석들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겨울에 눈 올 때 뿌리는 거 염화칼슘이거든. 그것도 발열 반응. 그다음에 호흡.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거.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녀석들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 내 온도, 물질의 에너지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물질의 에너지는 어떻더라? 감소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산성이랑 염기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산성은 신맛을 내는 것들이 보통 산성이야. 뭐 레몬이라던가 과일 같은 것들이 보통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지. 염기성은 쓴맛. 쓴맛 같은 거다. 근데 무턱대고 얼마나 신지 얼마나 쓴지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흡열 반응입니다. 아이고.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자,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반응. 따라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렇지만 뭐야? 물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얘는 여기 한글로 썼으니까 증가하더라. 그렇지? 맞습니까? 물질의 에너지가 증가.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떻더라? 더 높아지더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 맞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소금과 물의 반응. 그러니까 소금뿐만 아니고 고체 물질들은 대부분 흡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거. 뭐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고 설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물에 녹이는 거 있지. 커피가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흡열 반응이야. 왜?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지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온도가 높을수록 물에 잘 녹는 것들은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암모늄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 암모늄, 요거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참. 그래서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런 녀석들은 흡열 반응. 암모늄이 들어가 있으면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 그다음 탄산, 열분해, 그리고 전기분해, 이런 거,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를 시켜주는 이런 반응들이 뭐더라? 흡열 반응이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 얘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잘 발생하는 반응이고요. 반면에 발열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반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잘 일어나.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면에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개 다양하게 이용되지. 난방 및 음식 조리. 뭐 연소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렇지? 난방, 보일러 또는 음식을 조리하는 거, 이런 것들. 난방 및 음식 조리. 그다음에 손난로. 우리 겨울에 많이 핫팩 이런 것들. 손난로는 자, 철가루하고 뭐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뭐 발열컵. 요즘에 발열컵 말고도 그 캠핑 같은 거 갈 때 일회용으로 열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그런 것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다음에 제설제 역시도 방출하는 거. 그다음에 냉찜질팩 이런 것들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이 베이킹 소다의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이거는 베이킹 소다야, 베이킹 파우더.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가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빵이 어떻게 된다? 부풀어 오르는 거. 물론 얘들은
열 분해니까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러니까 상온에서 우리가 보통 숙성시킨다라고 하지. 빵 발효시킬 때 숙성시키면 상온에서, 그러니까 저온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 열분해를 좀 적게 일으키는 거고, 상온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열분해를 잘 일으켜서 좀 빠르게 부풀릴 수 있게끔 만드는 반응들이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 테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것 개념 문제도 선생님이 다 캡처해서 올려놓을 거야,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지금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 문제랑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뽑아 놓을 겁니다. 뽑아 놓을 거니까 뭐 뽑아 놓은 거 가지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그냥 화면 보고 다시 한번 꼭 풀어 보셔야 돼요. 떠들지 말고 그냥 다 보고 있어요. 눈 크게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 알겠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자, 2차 시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했어. 이거 영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문제 풀어야 돼.